타이슨 푸드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매출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순이익이 확 줄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타이슨 푸드가 SEC에 제출한 공식 분기 보고서 10-Q인데요. 이걸 보면서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그냥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속사정들이 보이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타이슨 푸드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지, 또 주요 사업 부문별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특히 이번 실적에 큰 영향을 준 법적 문제라던가 구조조정 같은 좀 핵심적인 사건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 식품 기업의 현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분기 실적부터 좀 보죠. 매출이 한 13억 달러, 작년 이맘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6개월 누적으로 봐도 267억 달러니까 1.2% 늘었고요.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요. 네, 매출만 보면 그런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억 달러에 그쳤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8%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매출 130억 달러 넘게 해서 영업이익 1억 달러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1%도 안 된다고요? 수익성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네요. 순이익은 그럼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요, 고작 700만 달러예요. 작년 같은 기간에 1억 4,500만 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주당 순이익, EPS도 그래서 41센트에서 2센트로 확 떨어졌습니다. 아니, 매출 규모는 비슷한데 이익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비용 쪽에서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법적 소송 관련된 충당금 설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할 때 나갈 돈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만 이걸 무려 3억 4,300만 달러나 쌓았어요. 이게 아주 컸습니다. 3억 4천만 달러요? 와, 상당한 금액이네요. 과거의 문제가 현재 실적을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공장 폐쇄 비용이라든지 또 네트워크 최적화라고 부르는 구조조정 관련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이익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사업 부문별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좀 봐야겠네요. 소고기 쪽은 좀 어땠습니까? 소고기 부문은요. 일단 매출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 손실이 오히려 2억 5,800만 달러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법적 충당금이 한 9,300만 달러 잡혔고요. 또 고질적인 문제인데 소공급 부족하고 사육비용 오르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더 커진 거죠. 소고기도 어렵고 돼지고기는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돼지고기 부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매출도 줄고 영업 손실은 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특히 돼지고기 부문에 설정된 법적 충당금이 2억 5천만 달러로 아주 컸습니다. 이 영향이 결정적이었죠. 마진 압박이 정말 심한 상황이에요. 와, 소고기, 돼지고기 둘 다 충당금 영향이 엄청나네요. 그럼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없었나요? 닭고기 쪽은 괜찮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나마 닭고기 부문이 이번 분기에는 좀 빛을 발했습니다. 매출도 조금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억 6,200만 달러로 아주 크게 개선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료 비용, 그러니까 닭 키우는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2분기에만 1억 1천만 달러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닭고기 쪽에도 구조조정 관련 비용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좋았죠. 사료비 하락 효과가 컸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쪽은요? 지미딘 같은 브랜드 있는 곳이요. 네, 가공식품 부문은 매출은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2억 4,400만 달러로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원자재 비용 상승 압박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트워크 최적화 관련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번 실적 악화의 주범은 과거부터 이어진 법적 문제,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부문의 반독점 소송 관련 충당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비용,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이 법적 문제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이번 분기만의 일회성 비용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충당금들이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되어 있어서 일부는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도 문제지만 뭐랄까 회사의 평판이나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하는 네트워크 최적화, 그러니까 공장 폐쇄나 물류센터 매각 같은 구조조정은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장부 가치가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물류센터를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에 팔 계획이라고 해요. 이걸로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이렇게 비용 부담이 계속 큰 상황인데 회사 재정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버틸 여력은 있는 거죠. 네, 다행히 재무 건전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양호해 보입니다. 총 부채 규모는 작년 9월보다는 줄었고요. 최근에 빌렸던 대출금도 일부 상환했습니다. 또 신용 한도도 최근에 25억 달러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한 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당장의 위기를 넘길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타이슨 푸드는 지금 큰 숙제를 안고 있네요. 막대한 법적 비용과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특히 핵심 사업인 소고기와 돼지고기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닭고기 부문이 선방해주고 있고 재무 상태도 아직은 버틸만해서 위기를 관리하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타이슨 푸드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 식품 산업 전반의 동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요. 이 회사가 단기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부문에 근본적인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전략을 계속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타이슨 푸드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타이슨 푸드 실적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과 구조조정을 넘어서 특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순히 비용 절감 외에 어떤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